이 남자는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흔히 히키코모리라고 부르죠. 그는 깊은 고민 끝에 결심합니다. 한번 도전해보자. 오늘은 내 인생이니까. 다른 남자들은 매일 애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인생을 만끽하고 있는데 나도 하루쯤은 괜찮지 않을까? 그냥 하자. 마음을 다잡습니다. 남자는 전화를 겁니다. 저 애인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몇 시간 원하시나요? 영화도 보고 차도 마시고 가볍게 산책할 정도로 5시간 정도요. 네, 고객님, 시간당 7,000원이니 총 35,000원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좀 비싼 것 같은데 5,000원 정도만 깎아주실 수 없나요? 죄송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고객님. 그럼 제가 원하는 여성은 밝고 부침성이 좋은 3번 여성으로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고객님. 3번 여성은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른 분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2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객님. 2번 여성으로부터 곧 연락이 갈 것입니다. 전화를 받으시고 약속 시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객님. 잠시 후 전화가 옵니다. 남자는 전화를 받습니다. 오, 목소리도 예쁘네요. 조심히 오세요. 토요일 오후 2시 땡땡 영화관 앞에서 뵙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설레는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비싸긴 하지만 이런 감정을 잠시라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외모가 크게 작용했죠. 프로필 사진은 남자를 한눈에 반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남자의 심장도 두근거립니다. 그는 오랜만에 한껏 꾸민 모습으로 약속 장소에 나섭니다. 이렇게 자신을 가꾼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저 멀리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죠. 남자는 그 여인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고 기다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남자는 깊은 숨을 내쉬고 조심스럽게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프로필 사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진에서 느꼈던 매력은 온데간데 없고 과하게 보정된 듯합니다. 남자는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환불 신청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만 환불 과정에서 겪을 불쾌한 상황을 상상하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그냥 만나기로 합니다. 저 남미코 씨 맞으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를 관람합니다. 여자는 팝콘을 남자에게 먹여줍니다. 아, 이런 걸 해보고 싶었어요. 여자는 남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환불하지 않은 결정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뭔가 더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들었습니다. 스킨십은 손을 잡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남자는 은근슬쩍 여자의 손을 잡습니다. 오, 그녀는 가만히 있습니다. 더 나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싸대기를 맞을 것 같아 참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예정대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합니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살 테니 마음껏 주문하세요. 데이트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남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룰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주저없이 제일 비싼 것을 시킵니다. 남자는 오늘 쓴 돈을 벌려면 또 얼마나 알바를 해야 할지 계산해 보지만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즐기자. 내 인생이니까요. 밥을 다 먹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합니다. 남자는 다시 은근슬쩍 손을 잡습니다. 여자는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반응합니다. 남자는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평소에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데 할 사람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오늘은 정말 많은 말을 합니다. 말을 하니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동안 그동안 억눌렸던 어떤 감정이 정리되는 느낌이 듭니다. 남자는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새삼 느낍니다. 그리고 헤어질 시간이 다가옵니다. 오후 2시부터 지금까지는 여자친구였지만
10분만 지나면 완전히 남이 될 것입니다. 10분 후에는 누구세요? 할 것 같네요. 굉장히 허탈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와 헤어지고 남자는 홀로 집으로 걸어갑니다. 집에 들어가면 또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늘 그래왔던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도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남자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는 일본에서 유행하는 애인 대행 서비스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애인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는 주 고객층은 대체로 형편이 넉넉지 못한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겠죠. 돈이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인기가 많으니 굳이 이런 서비스를 신청할 필요가 없겠죠. 평소에 소외받는 사람, 여자와는 손도 못 잡아본 사람, 바쁜 생활 속에서 연애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큰 마음을 먹고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애인 서비스는 일본에서 흔히 렌타루 카레시 또는 렌타루 카노조라고 불립니다. 이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렌탈하거나 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제공되는 것은 대화, 위로 등의 감정적 교류와 영화, 식사, 산책 등의 일시적 교류이며 성적 서비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 진상 목록에 올라갈 수 있죠. 키스해도 되나요? 한번 안아보면 안 됩니까? 대체로 손은 잡아도 괜찮다고 하네요. 일본에서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왜 이런 애인 대행 같은 씁쓸한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을까요? 일본은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총무성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무려 38%에 달합니다. 2050년에는 44.3%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일본은 노총각, 노촌녀가 많습니다. 내각부에 따르면 30세 시점에서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남성의 비율이 약 50.4%에 이르렀다고 하니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연애와 결혼이 필수였지만 지금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연애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연애와 결혼은 누구나 하던 일이었지만 요즘은 어느 정도 재력이 있고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바탕에는 일본의 경제 침체가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일본은 정말 잘 나갔습니다. 평생 직장과 중산층 가족 모델이 유지되던 나라였죠. 그러나 1991년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상황은 급변합니다. 가지고 있던 부동산과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애할 엄두가 날까요? 연애하면 밥 사 먹어야 하고 영화도 봐야 하며 여행도 가야 하죠. 그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애는 부자들만 하는 것이고 결혼하려면 집을 사야 하고 아이를 키워야 하며 자가용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혼은 부자들이나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의 주택 가격은 법이 붕괴할 때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러면 결혼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직장은 대부분 도쿄,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 있는데 집값은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올라버렸으니 결혼은 대도시에 사는 부자들만의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집값이 비교적 저렴한 지방에서 혼자 살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겨우 먹고 사는 경우가 많아졌고 나이가 많은 독신자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OECD 국가 중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청년층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견직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불안은 단순히 생활비 문제를 넘어 인간관계의 가치관 자체를 변화시켜버렸습니다. 젊은 층에게 연애는 경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투자 대비 효용이 낮은 활동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는 포기일 뿐, 한 번쯤 사랑을 느껴보고 싶다는 심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연애의 두근거림이 무엇인지 경험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애인 대행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비용이 비싸긴 하지만 실제 연애를 하거나 결혼하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의 연애나 결혼은 책임이 따르지만 애인 대행 서비스는 그러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젊은 층에게 이 렌탈 애인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애인 대행 서비스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간당 6만 원, 1박 2일에는 198만 원. 와, 비쌉니다. 방식은 일본과 비슷하지만 상대방은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하고 만난 뒤에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신상을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할부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런 건 직접 경험해보고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아내에게 걸리면 큰일이니 참겠습니다. 일부 부작용도 있습니다. 애인 대행 여성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손 잡아도 되나요? 그런 요구를 하는데 황당했다고 합니다. 아,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것 같네요. 좀 더 알아보니 손잡기 정도는 옵션으로 가능하다고도 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결혼이라는 제도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가문과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의무라는 생각이 있었죠. 과거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기본적인 것마저 사치로 여겨지고 만남을 렌탈로 대신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